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마케터 용도사입니다. 아마추어 마케터는 아니지. 아마추어 프로 마케. 아니, 저 아마추어가 저한테 그런 뜻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아마추어 마케터 용도사입니다. 네. 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필입니다. 이게 올라갈 때쯤이 7월 3주인가요? 2주인가요? 그렇죠? 더 될 거예요 아마. 아, 4주 예. 뒤니까 네. 7월 말이나 8월 초 되겠네요. 뭐 7월 말쯤. 7월 19일 아니면 26일 아니에요? 아무튼 뭐 7월 네, 말쯤. 딱 이제 휴가 시즌이네요. 그렇죠.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제. 사실 좀 약간 우리 타이밍상으로 녹음 타이밍상으로 좀 이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저는 네. 이제 그 8월에 둘째가 그렇지. 나오기 때문에 둘째 나올 때 휴가도 쓰고 해야 돼가지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이 녹음 기준으로 얼마 전에 강릉을 그냥 짧게 다녀왔어요. 어디요? 없었어요? 강릉 갔다 왔어요. 강릉. 네. 강릉 경포대 부모님 모시고 너무 강릉 좋으셨겠다. 경포대 갔다 왔어요. 예. 네, 좋았습니다. 바다놀이도 하셨어요? 바다는 해수욕?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이제 5월 말인가 그래가지고 6월 초인가? 그럼 약간 차가울 때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좀 구경하고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와이프도 좋아하고 네, 좋았습니다. 좋으셨겠네요. 네, 뭐 이제 제대로 된 휴가 여름 휴가 이런 건 한 2, 3년 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이런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약간 눈물이 맺히신 것 같은데. 며칠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네. 아니 그런데 뭐 또 고생하시는 만큼 빨리 키우면 또 나중에 또 여유가 찾아옵니다. 아멘. 아멘 하셨고요. 존버 스승님이시니까 믿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강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네. 은근히 많이 다니셨구나. 네, 강릉을 한 2주 전에 갔다 왔고 네. 지난주에는 제주도를 다녀와서 대박. 새로 여름 휴가를 가기에는 한 8월쯤에 한 1박 2일로 짧게 그러면 원래 막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여름 휴가 가는 편은 아니세요? 그냥 틈날 때마다 가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막 더위를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거나 막 사람들 막 떠나고 할 때 막 우리도 가자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구나. 네네네. 사람 많은 데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네, 휴가 시즌 피해서 가는 휴가를 참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도 7말 8초라고 하죠. 그때는 네, 맞아요. 뭐 피해서 가고 싶어요. 하긴 그때 너무 성수기여가지고 어딜 가든. 근데 또 저는 그때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가는 맛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계곡 같은 데 한번 옛날에 갔었는데 막 사람들이 왁자질 거라고 막 그런 때도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 불고피디님은요? 저요? 저는 아직 얼마 전에 좀 휴가를 길게 써가지고 맞아. 여름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뭐 짧게라도 좀 어디 갔다 오긴 하겠죠. 근데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 전국대회 끝나시고 네. 그렇죠. 일단 그게 끝나야 저는 네. 좀 방송이 나가도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maybe 그러겠네요. 네, 아마도. 그렇죠. 네. 그래도 어디 한번 갔다 와야죠. 여름에 좀 갔다 와야. 어디 가세요 그럼 보통 이제 아이들이랑? 일단은 물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댓글 남겼잖아요. 육아에 질리는 물이라고. 네. 그렇게. 초딩까지도 이게 통해요. 네. 그래서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물놀이 하는 거. 네. 윤희님. 저는 요즘에 회사에 앉아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네. 검색하고 있고요. 24개월까지는 무료니까. 그거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 검색이나 뭐 웹 검색을 통해서 가장 어린 나이에 비행기를 타는 아이가 누구인가 찾고 있고요. 그래서 몇 시간, 뭐 4시간 이상은 비추 다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사실 아이가 힘들다기보다는 부모가 힘들어요. 왜냐면 걔를 안고 타야 되니까. 걔를 좌석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바구니 같은 거 주잖아요. 그 준데 앞에 안 준데 있습니다. 네. 또 저가는 또 뭐 그렇게 서비스가 그리고 좋잖아요. 이게 그 조금 애가 귀 쪽이나 이쪽이 좀 아플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사탕을 물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검색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또 도시보단 휴양지가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블로그에 많이들 있어가지고 뭐 여름은 사실 휴가를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남들 놀 때는 원래 저는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남들 놀 때 공부하거나 일하고 남들 일하거나 공부할 때 저는 노는 타입이어가지고 좀 또 비행기 티켓 값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국내 여행이 될지 국외 여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행을 꿈꾸기는 하는데 네, 좀 이리저리 그냥 검색만 하다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도시 내려가실 때마다 여행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가시려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요. 네. 처가 갈 때 또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갈 때는 또 그 느낌도 뭐 여행이긴 한데 저도 뭐 어렸을 때 외가 가는 느낌 그런 게 좋긴 했거든요. 어디였는데 외가가? 외가요? 외가 부산이요. 네. 네. 해수욕장 가면 뭐 다행이고. 예, 부산 좋죠, 부산. 네. 아 근데 그 좀 그때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노잼으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니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노잼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뭐 휴가 하면 어쨌든 좀 여유, 그쵸? 일단 뭔가 좀 벗어나야 네 벗어나고 싶은 뭐 이런 거고 우리가 또 여행의 이유 이야기할 때 또 좀 이야기했었죠. 사람 시끌벅적한 데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세 분 플러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좀 또 은근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용도사님은 저는 약간 뭐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이런데 막 사람 많을 때 가가지고 껴서 막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인싸. 여기서 애가 좀 더 크면 진짜 애기들이랑 노는 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 데 가서. 네네네. 네. 저는 조금 좋아하는데 또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가을이나 이렇게 봄이나 이렇게 피해서 가는 때도 좋아하고. 저는 약간 익사이팅한 걸 와이프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익사이팅한 거. 네, 와이프가 물놀이나 뭐 레저, 놀이공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보면 약간 그 표정이나 이런 거에 흥이 있으세요. 저요? 아내분이. 아, 예. 약간 그런 게 약간 묻어 있어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요. 예. 연애할 때도 놀이공원을 너무 많이 저는 바이킹만 하면 멀미해가지고 그 벤치에 누워서 자야 돼요. 네. 놀이공원 바이킹 타면 놀이공원 벤치에서 1시간 동안 자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와이프는 막. 근데 바이킹은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서운 것도 나서 제 몸이 못 받아요. 저는 원래 멀미에. 바이킹 진짜 못 하겠던데. 저는 좋아하는데. 차라리 뭐 월미도 이렇게 바이킹. 뭐죠? 이런 뭐야? 청룡열차.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청룡열차. 갑자기 소환됐다. 청룡열차 뭐? 그런 건 타겠는데 바이킹은 막 죽을 것 같아요. 푸름라이드 막 이런 거. 너무 갑자기 이야기도 많이 갔네.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여름이니까 또 휴가 이야기도 하면서 좀 기분도 좀 했으면 해서. 저 불금 선생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희 2년 뒤에 저희 온 가족 2년? 네, 온 멤버 다 같이 세계 해외 연수. 뭐라고요? 정확히 2년 지나면 제 번호가 바뀔 거예요. 네. 한번 저희 뭐 강원도나 이런 데로 한번 가시죠. 아니면 뭐 네, 진짜 그냥 좋아요. 펜션이라도 가서 고기라도 구워 먹고 1박이라도 하시죠. 나중에 네.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네네. 가족 연수. 네. 저희 한번 좋습니다. 네. 한번 이뤄내겠습니다. 네, 진짜 하시죠. 각자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죠. 자연으로 가서. 네. 오늘 또 다룰 책이 약간 또 자연.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해보려고. 너무 무리했어. 네, 오늘 저희 산책님이 골라주셨고요. 네, 네. 어떤 책입니까? 제가 고른 책은 시오미 나오키 님이 쓰신 반농 반 X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반농 반 X의 삶. 네. 네. 처음 이 제목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전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 보자마자 이건 꼭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대박. 저는 지금 네. 보는데 저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지금 그래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보자마자. 네. 너무 신기하네. 저도 약간 근데 이게 끊어읽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반농 반 X의 삶.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반농 반 X 이게 한 단어예요. 반농 반 X. 이거 약간 요새 콜라보 할 때 많이 쓰잖아요. 반인 반수 이런 거 있잖아요. 콜라보 예를 들면 뭐 금책파 용서점 콜라보. 아니야.
반농반이랑 웃어줘. 의랑 콜라보한 거. 반농반이랑 의랑 굉장히- 콜라보한 아 거. 우리 또 용사장님 또 이거 부천 역곡동 용서점에 들으시면 또 웃고 계시겠네. 반인 반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맞죠? 맞아요. 지금 저 약 올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저도 몰랐다니까요. 반인반수에 나올 거지. 반인반수까지. 죄송합니다. 반농반 X의 3 이래가지고 저도 좀 나는 전 반농하고 반 X가 나쁜 뭐 아니 이거 그런 건줄 뭐 알았어요. 그런 일본 만화 중에 XM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 용의자 용의자 X. X. 나 그래서 이게 무슨 X가 무슨 어떤 인격체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인격체로. 아, 진짜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나쁜 애들 그 나쁜 새끼들 얘기할 때 아. B 하는 X. 그 XX 이런 와 이거 X 하는 뜻만 되게 많네. 그러네요. 콜라보도 있고 뭐 반인 반수 네, 나왔고. 반인반수 나왔고. 빨리 저희들에게 안수를 해주세요. 아우, 그 안수가 정말 필요해요 너무 지금. 웃기네요. 네. 근데 표지를 보면은 네. 딱 뭔지는 그렇지. 알 거는 네, 같아요. 네, 네. 이게 저도 표지 보고 알았어요. 이게 사실 그 강릉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가장 오래된 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릉의 지역 서점에 갔다가 이제 좀 둘러보는데 거기에서 딱 들어온 책이거든요. 그러면은 꽤 되신 거네요. 아니요, 이번 달에 갔다 왔으니까. 아 이번 달에 가셔서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이 책 자체는 2003년도에 쓰여졌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된 책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2019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에 이거에 이제 실전편이 나왔어요. 반농반 X를 실천하는 방법인가? 반농반 X로 살아가는 법. 아, 네네. 네, 방금 저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제 속편으로 이제 나온 책인데 저는 그거보다 먼저 최초의 책, 그러니까 처음 번역된 책을 읽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슨 뜻입니까? 아, 네. 이거는 이제 제 언어보다는 이 저자가 반농반에서 제일 처음 첫 장에 첫 번째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반농 반 X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은 자급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삶.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반농 반 X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저자가 이 삶을 선택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고 우찌무라 간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주의의 그 네네네. 그 책을 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이즘과 관련된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반농 반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그분은 이제 반은 농사짓고 반은 저술 활동을 해서 이제 먹고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창 진로에 대한 고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두 가지의 이제 경험으로 자기가 반농 반 X의 삶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X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네, X인 네,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네모, 그쵸. 뭐 O라고 했을 때 그런 기호인 그쵸. 거예요? 바로 같은. 그쵸. 그래서 그 에코이즘을 쓰신 분은 자기가 반농 반저라고, 그러니까 저술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거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탐구했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제 살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넣어도 되는 이제 단어를 이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면 귀농인가요? 그러니까 귀농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도시농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도시농부도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반반이라고 해서 그냥 심플하게 귀농이 아니라 농사는 자기가 자급할 수 있을 수준의 농사고 그리고 반은 이제 자기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취미를 살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취미나 혹은 전문성 혹은 뭐 자기 자신의 관심에 대한 확장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해줘요. 소개해주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타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 저자의 아내분은 자연식 요리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뭐 그 웹 디자이너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기의 전문성들을 이제 X에다 넣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벌써 한 15년 된 거죠. 일본에서 2003년에 나왔다는 네네네. 1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대단하다. 그 우리가 지역 공동체 뭐 지금 마을 공동체 서울시에서 밀고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거의 사실 일본이 그런 개념 굉장히 많이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마을 만들기 뭐 지역 공동체라는 걸 이제 세팅할 때 일본 연수를 많이 갔다 와요. 뭐 정부 정책이나 NGO나 뭐 다양한 단체들이 일본 가서 배워오고 지역 문화를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해나가고 확장해 나가는지를 배워오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요즘 저의 관심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지난번 일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네.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이야기가 다시 회귀돼요.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네,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그런 이야기들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근데 이런 고민이 저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 시오미 나오키를 비롯해서 이 공동체라기보다는 이 마을은 아주 오래전 벌써 15년 전부터 15년의 책이 나왔으니까 그 전부터 더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논의였고 고민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좀 놀랐어요. 저는 약간 처음에 저희 녹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산책님이 궁극적으로 뭔가 좀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딱 네. 물론 제목을 더 봤을 때 몰랐는데 표지를 봤을 때 이제 알게 됐고요. 맞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혹시 귀농에 대한 이런 것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네. 이런 삶이 되게 뭔가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약간 쉽게 말하면 대안적인 삶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동경도 없지 않은데 저는 항상 어느 순간 가면 그냥 깔끔히 포기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그냥 좀 애들이 그냥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내는 또 저기 벌레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몇 개가 좀 그래요. 좀. 제가 또 뭐 몸 쓰는 거 잘 못하고 기술이 없고 뭐 이런 걸 하나씩 하다 보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동의는 항상 머릿속으로 하는데 이게 내 삶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약간 거리가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귀농을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귀촌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차이가 뭐죠? 네, 이 두 개는 이제 귀농은 정말 농사를 짓는 그렇지. 거고 농사를 업으로 삼아서 짓는 거고 귀촌은 꼭 농사가 아니어도 이제 지역에 가서 사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시가 주는 도시의 인프라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통이거든요. 저는 이제 운전을 못해요. 물론 면허는 있습니다. 근데 면허는 있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못하면 지역에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서울이 살기 가장 좋아요, 뚜벅이들한테. 맞아.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데 요새는 안 돼. 조금 됐죠? 1, 2년 정도 된 거예요. 리틀 포레스트 한참 막 김태리 주연의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일본 영화가 또 먼저 있었고 또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지만 비주류계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도시의 현대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받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의 막연한 고민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촌해서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먹고 살려면은 쌀도 있어야 되지만 뭐 상추도 있어야 되고 깻잎, 고추, 마늘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필요한데 제가 그걸 다 지을 수는 없고 일정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구매력을 갖기 위한 나의 전문성 혹은 나의 카드, 무기 이런 거를 뭘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X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X죠. 그러면은 그럼에도 그냥 이제 현실성 그런 거 떠나서 네. X라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뭐 글쓰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술 만들기 뭐 이런 거. 진짜요? 만들어 보셨어요? 네, 저는 지금 한 4년째 만들고 있긴 한데 대박. 이게 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지금. 진짜. 전통주. 봤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전통주. 맞네. 네네네. 그때 갔을 때 왜 저희한테 하면 안 네,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박.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네. 그러니까 자립도를 키우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긴 해요. 네. 저 주조장 관련 다큐멘터리 찾아서 본 적 있는데 그분들 진짜 효모 빚고 막 발로 밟고 막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걸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좀 더 단순한 방식의 네, 그러니까 뭐 만드는 그 누룩 방식이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을 해서 쓰고 그 나머지 이제 누룩만 구입하고 뭐 물이랑 쌀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하는데 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 잠깐 하자면 네. 나는 자연인이다. 네. 이제 방송은 항상 리틀 포레스트에서 자연인 너무 교차가 다르긴 한데 용도사의 리틀 포레스트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진짜 재밌어요. 약간 산책님은 리틀 포레스트 쪽으로 가실 수 있는데 우리는 약간 그쪽이 아닌 것 네. 같아요. 우리는 굳이 적용하자면 야생 가가지고 막 멧돼지랑 싸우고 막 그 대충 생선 대가리로 막 찌개 끓여 먹고 막. 근데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는 되게 저는 연구할 만한 프로그램을 생각이 드는 게 다 남자고 다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사고를 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오는 그런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경기 광주 산자락 아래 사는데 이제 창문을 열면은 바로 산이랑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서울로 오고 막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했다가 지금도 접었는데 근데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창문을 쫙 다 열면은 바로 앞에 그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거 할 수 있는 네. 밭이 저희 집 바로 아래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오셔가지고 막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저는 아까 저도 붉은 피랑 좀 비슷한데 저 와이프가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죠. 벌레 싫어하고 도시에 살고 이런 걸 좋아할 것 같고 저도 막 제가 농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 같긴 한데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느낀 게 나이 들면 뭔가 자연과 그런 걸로 돌아가고 싶은 땅이 뭔가 그걸 이끄나? 땅이 뭔가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전혀 사실은 제가 귀농이나 귀촌 이런 게 사실 저는 뭐 좀 경기 광주 좀 약간 촌의 맥락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막 제가 저한테 그러진 않는데 언젠가 확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그런 주말 농장 이런 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저도 그러니까 또 아버지 또 닮아가는 게 있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 딱 보면서 제가 생각난 책이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네. 책이 생각났어요. 네. 지금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네. 근데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몰랐는데 출판사 같은 같아요? 출판사고 이게 같은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표지 일러스트가. 그리고 보니까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 굽다가 이게 은근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맞아요. 이게 2014년에 나왔고 그리고 이 반농반 X가 2015년에 네.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비슷한 출판 계획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장선인 맥락이 있는 것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좀 부러운 게 도서 책은 좀 딴 주제긴 하지만 책이나 출판, 서점 같은 관련된 주제 키워드로도 굉장히 좋은 책들, 일본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일본 서점 이런 데 제가 여행을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는 기반이 다르다 생각은 들어요. 네. 뭐 전에 우리가 뭐 사상이나 번역사 쪽으로도 일본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지만 서점이나 출판 쪽으로도 뭐 지금 그럼에도 일본도 위기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출판이나 서점 쪽에서 했었고 이런 약간 이런 농촌이나 이런 약간 뭐라고 하나 마을 공동체 그런 맥락도 일본이 조금 어떤 뿌리가 좀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잘 몰라도 장인 정신 이런 거가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그 현대화를 겪었고 또 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도심 공동화 현상 이런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겪었고 그러면서 지역으로 회귀하는 혹은 자기의 홈타운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저희보다 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개념이 더 먼저 발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농반엑스가 귀촌을 무조건 얘기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이런 삶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전 자립도를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립도.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를 지키는 방법은 자본의 힘을 덜 빌리면서 사는 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대기업에 들어갈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적은 돈으로 적은 이제 소유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저는 더 많아지는 거죠. 돈을 많이 벌 게 아니니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삶을 제가 선택하는 거. 언제부터 고민하셨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빠르시다. 그러니까 진로 고민을 막 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딱 어떤 촉발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한 상태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던 것 같고 대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고 그리고 전 도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뭐 페트병에 자기가 먹고 싶은 채소를 길러서 먹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분은 그 단독주택 지하에서 버섯을 키워가지고 드시고 주변 사람들 동네 분들한테 판매도 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떤 지역적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 지역적 특성이 있겠지만 어떤 절대적인 한계선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서울에서의 삶에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일단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우리의 소득에서 물론 텃밭이 딸린 마당에 있는 집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뭐 저희 같은 30, 40대 이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금수저 아닌 이상은. 결국 그렇다면 좀 서울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경기도 어디 뭐 좀 그런 데라도 가서 좀 집값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런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게 있겠죠, 사실. 그래서 남양주, 양평 이런 데 많이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뭐 여러 부동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도시에 대한 지침이 너무 일찍 와버려가지고 확 나가는 거, 뭐 미세먼지 이런 게 약간 이슈화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젊을 때 나가고 나이 들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로. 왜요? 병원이나 뭐 공공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늙으면 사실 복지나 이런 것들이 집약적일 때 그런 게 효율이 훨씬 높고 지금 나갈 수 있으면 사실 저는 지금 나가고 싶거든요. 저는 평생 서울에 살긴 했지만 좀 서울을 떠나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X인 것 같아요. X 정말 그러니까 자급자족이면 뭐 반농까지는 하겠는데 뭔가 다른 필요한 거를 뭐 얻으려면 반 X의 삶이 결국엔 중요한데 그 X를 뭘로 해야 되나? 근데 그 X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지금 이번 책에 먼저 나온 책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고 당신 자신에게 좀 집중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 정도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기계발서의 기준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를 분리하고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고 잘하는 거를 전문직으로 삼아서 그 취미를 지속시켜라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잘 생각해봐 라고 정말 제안하는 거는 그리고 진짜 그 답은 너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선했고 그리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 이분이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읽어봤는데 학부 때 신학하셨대요. 가능성 있습니다, 용도사님.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예. 텃밭 사는 거 아니에요? 강조 강조해?
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특이하게- 위로가 되네요. 제일 가능성이 높으신데.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도 이렇게 있고 막 네, 그런 그러셨나 영향. 봐요. 그렇구나. 특이하네요, 되게. 네, 그러면서 이분도 그냥 너무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시면서 그냥 일반 기업에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두고 그리고 신기하네. 이제 반농반엑스를 시작하신 건데 이분이 또 특이했던 게 꿈에는 기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꿈에는 기한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나 언제까지 이걸 할 거야. 아니 혹은 이때까지는 이 정도의 삶의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분 개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찌무라 간조가 33살 때 강의한 내용을 엮어서 만든 책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33살 때까지 나의 삶의 신념을 뭐 다듬을 거야라는 계획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는 이분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나이로 42살 때 돌아가시거든요. 33세 때는 그 계획을 세우고 42까지는 난 이런 반농반엑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거야 뭐 그런 계획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꿈에도 기한이 있어야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뭐 철저히 계획해야 된다 뭐 그런 거네요. 그런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뭐 대만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뭐 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선풍적인 인기는 안 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한창 요 시기 때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못 처음 봤거든요. 들었어요. 네. 잘 못 약간 봤거든요. 시골빵집 자본론 그게 빵 떠가지고 이어서 이걸 낸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연결은 안 된 느낌이에요. 네. 자본론 다 알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보니까 그 아까 방금 소개해주신 그 반농반엑스 실천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함께 좀 병행해서 봐야 X에 대한 그런 고민에 좀 뭐랄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의 책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반농반X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이들에게 어떻게 반농 능력을 기르고 반X를 발견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이고 사려 깊게 전수한다. 반농의 기본이 되는 수작업 능력, 자금 능력, 자기 방어 능력에 관한 조언을 들려주면서도 농지 찾기는 쉽지만 X 찾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벽을 넘어서고자 13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반 X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실천편을 좀 병행해서 봐야 좀 더 아까 우리가 딱 들었을 때도 난 X를 뭘로 하지? 그 의문이 좀 같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요새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그런 청년 문화에서 문과생 혐오, 이과생 혐오, 상호 혐오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막 대학 내 현수막으로 막 서로 네. 막 거의 저 있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막 조롱과 혐오가 네. 엄청난 그게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너무나도 서로의 이제 대학이나 서로의 어떤 과라든지 그런 적성이나 비전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다 절망적이니까 나보단 네가 더 절망적. 약간 이런 약간 맥락에서 막 그런 굉장히 이제 붕괴된 세대의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 그래서 이제 저도 농담식으로 그냥 기술 배웠어야 됐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연결을, 그러니까 기술 배운다는 게 결국 몸으로 내가 내 몸으로 습득하는 뭔가가 있는 건데, 이 반농반 X도 아까 이제 산책님이 잠깐 이제 본인 얘기 해주실 때 저도 느꼈던 게, 이게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약간 직장 생활하면 사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라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물론 뭐 책 포장하고 막 이런 일도 있긴 하지만, 근데 내 몸으로 내가 익힐 수 있는 일을 배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게 크든 작든 어떤 기술 같은 거 아니면 어떤 뭐 아까 뭐 이제 산책님은 뭐 술 담그는 법 아니면 뭐 하는 법. 저는 상추하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라도 한번 실천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저희 아주 작은 베란다 있는데 네. 그냥 그런 베란다에서 해가지고 가끔씩 그냥 그 쌈이라도 해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아니면 하다못해 그 감자라도 물에다가 두면 뭐 나오지 않나요? 네. 저는 한 4년 전쯤에 그 노들섬 있잖아요. 한강대교 중간에. 네네. 거기 이제 서울시에서 미니터팟을 분양해 줬었어요. 그래서 마침 집이 거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신청해서 딱 2평.
정도를 이제 농사를 1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뭐 감자, 토마토, 뭐 가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세대는 한 번도 내 손으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엄마가 도와주셨거든요, 저도. 근데 어른들은 특히 이제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어른들은 그게 아예 몸에 있고, 그리고 정말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요. 우리 지구가 갑자기 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했어요. 어떤 이유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도시를 더 떠나야 되는 재난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산에 만약에 갔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정보가 정말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정말 모든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 뭐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고등교육 다 받았고, 근데 실제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자연이다 또. 근데 저도 텃밭을 나는 자연을 봐야겠네. 그 전에 교회에서 같이 다니던 그 가정이 텃밭을 분양받아가지고 1년짜리 같이 좀 몇 번 해본 적 있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특히 쌈 채소 장난 아닙니다. 여름에 깻잎 미친 듯이 열려요. 막 이만해져. 막 쌈 채소 막 이런 뭐죠 그거? 상추 말고 치커리인가? 쑥갓? 그게 거의 무슨 야생의 모처럼 막 자랐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었다니까요. 네. 문제는 이제 고기값이 더 들어서 좋은 데가 많은 것 그렇긴 같아요. 한데 네, 중랑천에도 보면 텃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분양을 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 집은 제가 안 하고 저희 부모님이 옥상에 그냥 화분 넣고 반찬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상추랑 그런 채소를 따고 오세요? 네, 따가지고 그냥 주세요. 직접 들고 오셔서 저희 주시고. 가까운 데 사세요? 아니요, 1시간 거리긴, 서울이긴 한데 좀 거리가 멀어요. 서울 내에서 좀 거리가 먼 거리긴 한데. 네. 좀 딴 얘기인데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앞에 국민학교 앞에 병아리 같은 거 키웠었거든요. 다 국민학교 세대예요. 네.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첫 졸업생인데 우리가. 아, 초등학교 세대시구나. 네, 저희는 초등학교 중간에 바뀌었어요. 졸업한 저는 국민학교 세대여가지고. 아무튼 병아리 3마리 사가지고 2마리 닭까지 옥상에서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 추억이 저는 어렸을 때 추억 중에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이제 그 닭게장에다가 그 2마리를 이제 그들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병아리 많이 팔았는데. 병아리부터 닭까지 키우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맡아서 그들에게서 모이 주고 뭐 이것저것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게 꼭 닭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사육 아니더라도 어떤 뭔가 이렇게 그런 계속 이게 기승전 나는 자연이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반농반 X에서 X는 저는 그냥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저는 약간 그런 텃밭도 있고 반은 내 반은 이렇게 약간 그런 걸 꾸리면서 반은 서점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면 정말 더 최상의 말도 안 되는 이상은 작가 이렇게 글 쓰면서 이렇게 그걸로 내 수익이 되고 막 이런. 우리 자신감 갖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작가 자신감 갖기로 하잖아요. 그렇지. 네. 아무튼 그 두 가지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네. 약간 땀 뻘뻘 흘리고 막 서점 가가지고 막 시원한 또 물 한 잔 마시면서 또 서점 온 분들이랑 독서 모임도 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반농반 X 하니까. 붉은 PD님은 만약에 X를 하신다면 어떤 X를 상상하세요?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나 손 이런 게 잘 못하기 때문에 좀 막막한데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나 뭐 아직 제대로 시작은 못했지만 유튜브 같은 걸 저는 현재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좀 떠오르긴 해요. PD, 프로듀서 같은 거. 네네네. 그러네요. 네, 가능할 것 같고. 일단 기획, 랜선은 깔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떠난 그 우리 문정부의 그 탁현민. 탁현민 기획자. 네네. 약간 뭐 논쟁이 좀 있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뭐. 근데 나갔어요? 탁월한 기획자. 그만뒀잖아요 이제. 아니 근데 시골로 가셨는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아무튼 우리 쪽에 탁월한 붉은 PD 기획자가 있다고. 윤희님의 X는 뭐예요? 저는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사실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목수가 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손재주가 전혀 없고 뭐 이렇게 전혀 뭐 그런 기계와 공예에 능하지도 않으며 사실 그 몸을 움직이는 거를 막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전 건축이나 목수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요? 그냥 그러니까 막 집을 그러니까 제 친척분들 중에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모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외곽에서 텃밭을 하시면서 집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리고 또 좀 주거 문제랑 관련해서 요즘에 또 심심하면 또 보는 게 인테리어 되게 열심히 좀 보는 편이거든요. 좀 예쁘게 좀 집을 꾸미고 싶다. 좀 그런 게 좀 저는 좀 꾸며보고 싶은데 그냥 하나의 꿈이 비현실적인 그냥 꿈 같아요. 반농 반X가 저에게는 아직. 나중에 제가 할 서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마음에 드실까요? 왜 답을 안 하시지? 그렇군요. 제가 말하면 왜 되게 숙연해질까?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따로 읽은 책은 그 승효상 씨가 쓴 책인데요. 건축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건축학은 기술 또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뭐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축학은 인문학이다. 사람을 그 공간을 향유하는 인간 존재를 알아야 좋은 건축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니님이 네, 공간 구성하는 거 궁금하긴 해요. 해계를 파고 계신 유니님이시니까. 파진 않고 책만 모으고 있고 수집가입니다. 수집가. 네, 수집가고. 근데 공간 기획 잘하실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걸 넣으셔가지고. 좀 그래서 건축 관련 책을 좀 예전에는 좋아해서 좀 보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냥 인터넷에 그 아파트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만 그냥 보고 있어요. 온라인 집들이 뭐 이런 걸 보시나 봐요. 그런 거. 지난주에는 이제 그 공항 티켓팅 이런 거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공항 티켓팅은 이제 아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은근히 요새 보고 있어 하시는 게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심심해서 이 혹시 들으시는 사장님께서는 유니님이 일을 안 하신다거나 네,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깊이 있는 독서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전자책 읽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책 보고 뭔가 좀 깊이 읽기가 돼야 되는데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리더 컴 홈. 근데 이제는 거의 이런 자조적인 이런 게 약간 유머 코드처럼 자리 잡혀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아무도 진담으로 듣지 않아. 그리고 진담인데 진짜 진솔하게 얘기하는 건데. 마무리할까요? 네. 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한 구절 소개하고 마칠게요. 141쪽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에는 라이프 스타일 등 개인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현재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등. 이처럼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일지 모르겠다. 네. 신학 전공하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일본에서 신학하신 분이라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신학생이었으면 지금 뭐 정광훈 이런 사람이 요새 홍대도 돌거든요. 정광훈한테 보네퍼 배웠으면 존 웨퍼. 홍대 돌아요. 요새 태극기 하시는 분들 홍대. 네. 홍대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웃지마라 건조 뭐 배웠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시오미 나오키의 잘 읽어야 돼. 반농 반X로 살아가는 아니다. 이 7,000편을 띄워놨네 제가 여기다가. 옆에서 보면서 설마 안 읽으시겠지 했는데. 시오미 나오키가 쓴 반농 반X의 삶,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